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이승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간 기출 문제 한번 다뤄볼게.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예전 기출 문제지만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죠. 원자의 구조 개념 설명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둘 게 뭐라 그랬어? 원자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라 그랬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더라.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온이란 말은 양성자하고 중성자 수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XY는 원자, 그 다음에 얘는 이온.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얘가 무슨 이온 된 거야?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이 됐을 때 양이온은 거는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고 전자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양성자의 수보다 전자의 수가 많다. 무슨 얘기야? 전자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예, 양성자 수하고 그 다음에 뭐야?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가 같으면 안 되는 게 이온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얘가 음이온이 됐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럼 양성자 수보다 누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전자의 수가 더 많아야 되지? 근데 여기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기억과 디귿은 B 플러스 1인데 얘하고 얘는 같아졌지? 얘하고 같아지면 얘가 양성자, 전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가 하나 더 많아야 되겠지. 그럼 뭐야? 여기서 얘가 가장 적은 숫자를 줬죠. 그럼 뭐야 얘가? 아, 얘가 양성자가 되겠구나. 이걸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전자 또는 얘가 전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찾은 다음에 원자로 와서 니은은 찾았지. 니은은 우리가 양성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하고 좀 풀어주라는 얘기야. 원래 양성자인데 만약에 얘가 중성 원자인데 얘가 만약에 전자였다면 중성 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A 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5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같아져야 되지. 그러면 얘가 전자고 양성자라고 얘기했을 때 얘도 같아지니까 얘로 계산하면 A 값이 5가 나왔으니까 B 값이 A는 5로 가정한 거잖아. 그래서 B 값이 9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 얘가 전자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얘가 만약에 전자라고 가정했다면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 되겠지? 그럼 얘도 같아지겠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A 값이 얼마가 나온 거야? 4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B 값은 12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 표는 몇 주기 원소란 말 들어가 있었어? 2주기 원소란 말 들어가 있었으니까 원자 번호가 몇 번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야? 10번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양성자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B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9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얘가 9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찾았네. 그러면 얘가 양성자가 돼야 되고 얘가 전자가 돼야 되고 얘는 누가 된다는 얘기야? 중성자가 돼야지 성립한다는 얘기죠? 얘가 전자가 되면 12가 되면 3주기 원소로 바뀌니까 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3주기 이상 원소가 되니까. 자, 이렇게 찾았고 얘는 지울게. 얘는 지우고 얘가 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었다는 얘기야? A가 5가 나왔으니까 얘 원자 번호가 5번 붕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7번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누가 돼? 질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값이 9가 나왔잖아. B 값이 9가 나왔으니까 얘가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 되겠지.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2주기 원소 되는 거 모두 다 성립하죠? 자, 그러면 기억은 중성자가 되는 거 전자가 됐으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X의 질량수니까 얘가 5였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5가 들어가니까 6이 들어가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질량수니까 11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XZ에서 중성자 수가 Z가 가장 크다 그랬죠? 얘는 6개, 8개, B가 9가 들어가니까 얘는 10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게 기출문제 1번 문제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자, 기출문제 두 번째 걸 살펴보면, 이제 기출문제 두 번째 거부터 살펴보면, 이때부터는 약간 계산적인 문제가 좀 들어갈 거야. 계산적인 문제가. 엄청난 계산은 아니고, 산수라고 얘기할게. 산수가 들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좀 더 개정 전에 나왔던 산수인데, 동위원소에 대한 산수야. 자, 봐봐. 자, 그림은 부피가 동일한, 이 말이 중요하죠. 부피가 동일. 용기 가나에 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용기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같네. PT가 일정할 때,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그래서?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근데 여기서 부피가 동일하다? 그럼 분자수도 어떻다는 얘기야? 분자의 몰수가 같다라는 정보가 여기서 찾은 거야. 찾았죠? 그 다음에 두 용기 기체의 질량비가 45대 46. 얘는 순물질인데 얘는 무슨 물질이야? 혼합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거 따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분자수는 같다 그랬지. 분자의 몰수. 그럼 얘 화학식량, 얘 원자량값 나와 있으니까 얘 화학식량은 18, 얘 18, 18, 얘는 분자량이 20이 나오겠지. 그럼 얘를 갖고 생각하면 되겠지. 가는 지금 보니까 비율을 풀라고 상대값이니까 가는 지금 질량이 몇 대 몇 나왔어? 45대 46. 얘 45가 나왔는데 얘 분자량이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야? 18. 얘가 나왔으니까 얘는 얼마야? 2분의 5몰이었네. 상대값 2분의 5대. 그럼 얘가 2분의 5대. 얘는 얼마야? 2분의 5. 왜? 부피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나를 풀 때 두 가지가 있었지. 분자량 18짜리가 있었고 분자량 20짜리가 있었지. 분자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얘가 X몰이었다면 얘는 얼마큼 돼 있는 거야? 같은 몰수니까 25 마이너스 X 두 개 더한 게 똑같이 몰수비는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질량 우리가 몰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니? 몰수 구하는 게 분자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지. 얘가 45일 때 얘 질량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46. 질량비가 45대 46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얘 분자량 18을 곱해주고 얘 그냥 여기다 바로 할게. 얘 분자량이 18짜리였으니까 이 몰수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 분자량에다가 얘 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되면 된다는 얘기야? 46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거 계산을 해보면 X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상대값이 2몰이 있었다면 얘는 2분의 1몰 0.1몰이 있어야지 2분의 5몰 얘가 나왔다는 얘기지. 얘가 이제 첫 번째 산수가 끝났고 이제 한 번 더 해야 돼.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 말 들어가 있잖아. 전체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게 있어. 어떤 거? 얘는 무슨 원소였어? 동위원소니까 뭐는 같다는 얘기야? 양성자수는 같잖아.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중성자수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적으면 전체 나죠? 나에 들어가 있는 전체 양성자수분의 전체 중성자수를 구하면 동위원소니까 얘는 같으니까 얘 몇 몰이라 그랬어? 비율이 2분의 5몰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는 몇 개야? H2O니까 얘가 원자번호 1번 얘는 원자번호가 8번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얘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는 하나 곱하기 2개 얘는 8개 곱하기 1개니까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한 분자에. 그럼 여기 2분의 5몰 곱하기 10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수 이거 분의 중성자 수를 구할게. 그러면 중성자 수는
여기서 수소일 때는 1이니까 중성자가 없죠? 그럼 누구만 생각하라는 얘기야? 산소만 생각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산소가 얘는 하나는 16이었고 하나는 18짜리가 들어갔으니까 이 산소의 중성자수,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수가 8개, 얘는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몰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한 분자에 8개가 있는데 얘가 몇 몰이 있다 그랬어? 2몰. 그럼 2 곱하기 8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몇 몰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 2분의 1 몰 곱하기 0.5 곱하기 얘는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게 10개의 중성자가 들어가 있죠? 한 번 더 산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면 얘가 약분이 되지? 약분이 되니까 얘는 얼마야? 25분의 얘는 16개 그 다음에 약분하니까 5개 그럼 얼마가 돼? 23 그럼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25분의 23이 답이 됐겠지. 시간이 좀 걸렸던 문제야. 이게 지금 동위원소 문제를 갖다가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게 출제해서 뒤쪽으로 좀 밀어넣어서 출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부피가 동일하다. 그래서 몰수가 같구나. 이걸 이용해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몰수비를 찾은 다음에 질량비를 이용해서 몰수를 찾은 다음에 마무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으로 한 번 더 정리했다는 게 두 번째 문제. 이렇게 출제하기가 시작됐고 개정 교과서 부분에서는 또 동위원소에 대한 계산적인 거, 산수적인 문제가 한 번 더 작년에 출제됐던 수능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기출문제 3번. 이게 작년에 출제되었던 수능 문제. 이건데, 자, 볼게.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와 플로린에 대한 자료고, 여기는 어떻게 나온 거야? 동위원소가 3개. 그럼 수소가 1짜리, 2짜리, 그 다음에 3짜리가 있는데, 존재 비율이 A%, B%, C%가 나왔다는 얘기야. 얘가 나왔고. 그럼 얘는 얼마가 존재했다는 얘기야? 100분의 A. 얘는 얼마야? 100분의 B. 얘는 얼마야? 100분의 CB로 존재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게 누구란 얘기야? 얘가 가장 많다. 이 정보가 나왔고. 근데 플로린은 9와 19. 얘가 나왔죠? 근데 얘는 몇 가지야? 이거로만이니까 동위원소가 없다. 이런 얘기 나왔지? 그 다음에 각각의 뭐가 나왔어? 원자량값, 질량수값, 원자량값 각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자량, 질량수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러면 첫 번째, 기억.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기억해 둘게. 평균 원자량은 100분의 각각의 뭘 구하면 된다 그랬어?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 존재 비율 곱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써보면 100분의 얘 원자량 1 곱하기 A 더하기 그 다음 얘는 얼마야? 2 곱하기 B 더하기 3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자량이 6인 H2와 분자량이 5인 H2야. 그럼 니은 문제 해결할 때 수소가 되는데 분자량이 일단 6인 5부터 하자. 5가 나올 때 분자량이 5가 나올 때는 분자량이 원자량 값 누가 나오면 돼? 수소 원자량 2짜리. 그리고 누가 오면 돼? 3이 오든가. 또는 누가 오면 돼? 3이 오든가 2가 오든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2가 존재 비율이 얼마였어? 100분의 B. 얘가 존재 비율이 얼마였어? 그리고 100분의 C가 됐던 거지. 그 다음 얘가 되는 경우는 100분의 3짜리 공은 C 그리고 100분의 B.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두 가지 경우. 이거 또는 이거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얘가 되겠지.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6값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그리고 3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지.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경우가 뭐였어? 100분의 C 곱하기 100분의 C가 되겠지.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니은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니은에 위다 쓸게. 자, 정리를 해보면 수소 6자리 H2 분자량이 6자리가 되는 경우는 100 곱하기 100의 100분의 C의 제곱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가 5자리가 나오는 경우는 100분의죠. 이것도 둘 다 100이죠. 100의 제곱분의 얘는 뭐가 돼? BC인데 몇 가지 또 오니까 합이었죠? 2배가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BC가 된다는 얘기지. 두 가지 경우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럼 얘하고 얘는 떨어져. 얘하고 얘가 떨어지니까 정리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C의 제곱분의 2BC가 되니까 얘하고 얘가 약분되죠? 약분되면 C분의 2B. 근데 B하고 C 누가 더 크다 그랬어? 얘는 B가 더 크니까 이 값은 1보다 더 크겠죠?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2보다 더 커지겠죠? 얘가 더 많았으니까 1보다 크니까. 됐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 무슨 말 나왔어? 1몰의 HF 중 분자량이 20자리. 디귿 여기다 해석할게. 여기다가 디귿자리 해석하면 분자량 20자리 있고, 그 다음에 H2동 분자량이 3인 H2의 전체 중성자수야. 그러면 HF 분자량이 얼마짜리야? 20자리가 나오면 플로리는 한 종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얘가 질량수가 원자량 값이 얼마야? 19니까 얘가 나오려면 수소 1자리랑 질량수 1자리랑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분해 누가 나온 거야? H2 분자량이 3이 나오는 경우는 누가 있다는 얘기야? 1 나오고 2가 나오든가, 그리고 또는 뭐야? 2 나오고 1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이건 좀 지울게. 얘가 지울게. 그러면 얘가 되는 건 누구야? 3이 나오는 거에 중성자 수니까 이거부터 비율부터 한번 구해보자. 비율. 그럼 얘가 1 되는 게 얼마였어? 100분의 A였죠. 그리고 100분의 B. 얘가 몇 가지 있는 거야? 또르니까 두 가지니까 첫 번째 경우는 100분의 100의 제곱분의 AB가 두 가지, 이것 또는 이거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HF 존재 비율은 얘는 생각할 필요 없죠? 얘는 한 가지니까 얘가 존재하는 비율은 얼마였어? 100분의 A. 옆에다 쓸게. 그럼 얘가 존재하는 건 100분의 AI. 근데 여기서 누구를 구하라? 중성자의 수란 얘기 나왔지? 중성자의 수. 그러면 얘는 중성자를 갖고 있지 않죠? 얘는 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를 갖고 있는 거지. 수소 1, 2. 이거니까 중성자가 한 개죠? 수소 1, 1은 중성자가 없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 한 개 있잖아. 한 분자에 한 개씩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건 뭐야? 전체 중성자 수죠. 전체 중성자니까 한 분자에 있는 중성자 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얘는 중성자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근데 플로린은 질량수가 19, 원자 번호가 9번이니까 이 한 분자에 들어가 있는 중성자 수는 플로린만 갖고 있죠. 몇 개? 10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중성자가. 그럼 여기에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무리됐죠. 이거분에 이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되겠지. 그럼 떨어질 거고 A도 지워질 거니까. 됐죠? 지워지니까 얘가 500분의 B가 나오겠지. 얘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국은 500분의 B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맞다라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작년 수능 문제가 엄청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산수 시간 걸린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성자인지 양성자인지 여러분들 하나씩 읽고 풀어야 돼. 정확하게 읽고만 풀면 되는 거지 엄청나게 못 풀겠다 이런 산수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하나 용어를 정리해가면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은 좀 산수가 간단하지만 니은과 디귿부터 이런 존재 B를 구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선생님 화학식량과 몰 2강 있죠? 2강일 때 존재 B를 이용하는 것들을 잠깐 한번 언급을 해줬거든. 그래서 헷갈리면 다시 한번 존재 그리고 또는일 때 A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한 문제, 산수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현대, 이 원자 구조가 보호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오비탈 이론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보호 이론은 지금은 거의 다루지 않거든. 물리랑도 또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 오비탈 원자 모양에 대한 걸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볼게. 여기까지 이수관 선생님이었습니다.